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당신은 어떤 말을 가장 먼저 내뱉습니까? 아, 피곤해. 오늘도 힘들겠네. 아니면 또 월요일이야일까요? 우리는 종종 아침에 무심코 내뱉는 말의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동서양의 오랜 지혜는 한결같이 말합니다. 아침에 하는 말이 그날 하루를, 나아가 인생 전체를 만들어간다고 말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얼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으며 그 말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서양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성경 구절처럼 언어가 가진 창조적 힘을 인정해 왔습니다. 현대 심리학 역시 자기암시와 긍정확언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은 우리 뇌가 가장 깨끗한 상태입니다. 밤사이 정리된 의식은 마치 새하얀 도화지와 같아서 아침에 처음 그리는 그림이 하루 전체의 색깔을 결정합니다. 뇌과학자들은 아침 첫 30분 동안의 생각과 말이 그날의 감정 상태와 행동 패턴을 90% 이상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재물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우리의 생각과 말에 반응합니다. 아침마다 부족함을 한탄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풍요를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풍요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현실을 창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 글에서는 아침에 해야 할 6가지 말을 소개합니다. 이 말들은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지혜이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경험한 실천법입니다. 단순히 읽고 아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실천할 때 비로소 그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해야 할 첫 번째 말은 오늘도 감사합니다입니다. 이 간단한 한마디가 왜 재물복과 연결되는 걸까요? 그것은 감사가 가진 독특한 에너지 때문입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모든 것이 진동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특정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감사의 감정은 가장 높은 진동수를 가진 에너지 중 하나입니다. 이 높은 진동은 같은 주파수의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재물 역시 에너지입니다. 돈은 단순히 종이나 숫자가 아니라 가치의 흐름이고 교환의 매개체입니다. 감사의 에너지가 높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가치를 주고받게 되고 그 순환 속에서 재물이 흘러들어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없는 것부터 셉니다. 돈이 부족해, 시간이 없어, 기회가 안 와. 하지만 감사는 정반대의 시선입니다. 이미 가진 것을 보는 눈입니다. 당신은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따뜻한 침대가 있고 입을 옷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세상 인구의 상위 10%에 속하는 부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조선시대 학자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오늘도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적었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훗날 500권이 넘는 저작을 남기는 놀라운 창조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잡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왜일까요?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열기 때문입니다.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하는 사람은 닫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와도 보지 못하고 기회가 와도 거부합니다. 반면 감사하는 사람은 열려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좋은데 더 좋은 일도 올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가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정말로 더 좋은 일이 찾아옵니다. 사람들도 감사하는 사람 곁에 모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사람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을 뜨자마자 아직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3가지를 더 감사해 보세요. 어제 있었던 작은 좋은 일, 지금 이 순간 가진 것, 오늘 만날 사람이나 할 일 중 기대되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가 감사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1일만 계속해 보세요. 뇌는 21일이면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면 당신의 하루가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재물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모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이미 풍요로운 사람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운 마음이 풍요로운 현실을 만듭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아침에 해야 할 말은 나는 풍요롭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의아해합니다. 통장에 돈도 없는데 무슨 풍요로워?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재물복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뇌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뇌는 실제 경험과 상상한 경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나는 가난하다고 매일 말하면 뇌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가난에 맞는 행동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나는 풍요롭다고 말하면 뇌는 풍요로운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암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언어가 현실 인식을 바꾸고 그 인식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학적 메커니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부자들의 공통점을 연구한 학자들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돈이 많아서 풍요롭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풍요롭다고 말했기 때문에 돈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록펠러는 첫 월급을 받기 전부터 나는 부자다라고 매일 확언했다고 합니다. 그의 의식 속에 이미 부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가르칩니다. 가난도 풍요도 결국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난이 자리 잡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족함을 느끼고 마음에 풍요가 자리 잡으면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며 더 많은 것을 끌어당깁니다. 나는 풍요롭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풍요롭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 왕족들도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당신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원하는 음식을 먹고 전 세계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관점을 바꾸면 당신은 이미 엄청난 부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항상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SNS를 보며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봅니다. 이런 결핍의 시선이 더 큰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풍요의 시선은 정반대입니다.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하고 그것이 자라나도록 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풍요롭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더 많은 좋은 것들이 나에게 오고 있다. 처음에는 민망하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반복할수록 당신의 무의식은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풍요로운 사람처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기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베푸는 마음이 생기며 투자할 곳을 찾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100원도 아까워하지만 풍요로운 사람은 1000원을 써서 1만 원을 만듭니다.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르게 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는 풍요롭다는 선언입니다. 우주에 대한 자신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풍요로운 미래를 말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침의 말은 좋은 일이 찾아온다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우주의 문을 여는 주문과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쁜 일을 걱정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뭔가 잘못되면 어쩌지 사고라도 나면 큰일인데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런 걱정이 정말로 나쁜 일을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심리학에서는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는 자신이 믿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으면 정말로 나쁜 일만 보이고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일이 와도 알아채지 못하거나 나쁜 일의 전조로 해석해버립니다. 반대로 좋은 일이 온다고 믿으면 정말로 좋은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좋은 기회를 소개해 줄 수도 있고, 평소 같으면 지나쳤을 정보가 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도 전혀 다르게 해석됩니다. 이것도 좋은 일이 오기 전 준비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에서도 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생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좋은 기운은 환영하는 곳으로 흘러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문을 꼭꼭 닫아 걸고 경계하는 집에는 좋은 기운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활짝 열고 환영하는 집에 복이 들어옵니다. 좋은 일이 찾아온다는 말은 우주에 대한 환대의 표현입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어. 좋은 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당신의 에너지를 열린 상태로 만듭니다. 다친 사람에게는 기회가 와도 기회로 보이지 않지만 열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재물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흐름입니다. 막혀 있으면 흐르지 않습니다. 돈이 안 들어올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돈의 흐름을 차단합니다. 하지만 좋은 일이 찾아온다, 돈이 들어올 기회가 온다고 말하면 그 흐름이 열립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항상 다음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실패해도 어려워도 그 너머에 더 큰 기회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고 결국 정말로 좋은 일을 만나게 했습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긍정적 기대를 가진 뇌는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도파민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좋은 일을 기대하는 사람은 더 많이 시도하고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당연히 기회를 잡을 확률도 높아집니다. 아침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좋은 일이 찾아온다. 나는 그것을 알아보고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의식적으로 좋은 일을 찾아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는 커피, 친절한 말 한마디, 날씨 좋은 하루. 이런 것들을 정말 좋은 일이네라고 인정하세요. 이렇게 21일을 보내면 당신의 뇌는 좋은 일을 찾는 습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말로 점점 더 큰 좋은 일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을 여세요. 좋은 일이 들어올 문을 활짝 열어두세요. 네 번째 아침의 말은 나눌수록 채워진다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상식과 정반대처럼 들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모아야 부자가 되지, 나누면 가난해지는 거 아냐? 하지만 재물의 법칙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물은 고이면 썩지만 흐르면 맑아집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 철학의 핵심 중 하나는 순환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돌고 돕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낮이 가면 밤이 옵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도 하나의 순환입니다.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받기만 하면 흐름이 막힙니다. 진정한 풍요는 이 순환이 활발할 때 일어납니다. 유대인의 지혜를 담은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명의 천사가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려와 기도한다고 합니다. 한 천사는 베푸는 자에게 더 많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다른 천사는 움켜쥔 자의 것을 빼앗으소서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재물의 법칙을 설명하는 지혜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설명됩니다. 베푸는 사람은 풍요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어. 나눠도 괜찮아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이 마인드가 더 많은 것을 끌어당깁니다. 반대로 움켜쥐는 사람은 결핍의 마인드입니다. 조금이라도 주면 나는 부족해질 거야 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실제로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실제 부자들의 습관을 연구한 결과도 흥미롭습니다. 진정한 부자들은 예외 없이 베풉니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록펠러. 이들은 모두 엄청난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부자가 된 후에 베푼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난할 때부터 베푸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풀미 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월급의 10분의 1을 항상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눴다고 합니다. 가난한 시절에도 말입니다. 그는 주머니를 열어놔야 돈이 들어온다고 말했습니다. 닫혀있는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베푸는 행위는 뇌에서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을 분비시킵니다. 이것들은 행복 호르몬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더 창의적이고 더 생산적이며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베풀미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미소를 나눌 수 있고, 친절을 나눌 수 있고, 지식을 나눌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나눌 수도 있고, 관심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베푸는 100원이 억지로 주는 만원보다 큰 에너지를 가집니다. 아침에 이렇게 선언하세요. 나눌수록 채워진다. 오늘 나는 무언가를 나눌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하루에 하나씩 나눠보세요. 동료에게 커피 한 잔, 후배에게 조언 한마디,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 하나. 이 작은 나눔들이 모여서 큰 흐름을 만듭니다. 21일 후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찾기 시작하고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게 되고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먼저 순환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공평합니다. 흐름을 만드는 사람에게 흐름을 돌려줍니다. 5번째 아침의 말은 모두가 잘 되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내가 잘 되면 되는 거 아냐? 하지만 이것은 재물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재물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에서 나옵니다. 남의 성공을 축복할 때 당신의 성공도 함께 자라납니다. 불교에서는 자비이사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중 희는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남이 성공하면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풍요를 여는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질투는 결핍의 신호이고 축복은 풍요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입니까? 저 사람만 잘 되고 나는 왜 안 될까라는 생각 속에는 나는 부족하다, 기회는 한정되어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결핍의 마인드가 실제로 기회를 차단합니다. 뇌는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고 가능성보다 불가능을 먼저 봅니다. 반대로 남의 성공을 축복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될 수 있어라는 생각 속에는 기회는 무한하다, 충분히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많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풍요의 마인드가 실제로 더 많은 기회를 열어줍니다. 양자 물리학의 관점에서도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에너지는 그대로 돌아옵니다. 질투와 시기에 에너지를 보내면 똑같은 질투와 시기를 받게 됩니다. 축복의 에너지를 보내면 축복이 돌아옵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에너지의 공명 원리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경쟁자를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성장할 동료로 봅니다. 스티브 잡스조차 경쟁사에 좋은 제품이 나오면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잘하면 우리도 더 발전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야말로 가난을 부르는 주문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 결핍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촌이 땅을 사니 정말 축하해. 나도 곧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풍요의 시작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부릅니다. 남의 성공을 위협으로 보지 않고 배움의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나도 배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성장합니다. 저 사람만 운이 좋았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머뭅니다. 아침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가족이 잘 되길, 내 친구들이 잘 되길, 내 동료들이 잘 되길,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잘 되길. 처음에는 억지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싫어하는 사람을 축복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축복은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편만 잘 되면 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잘 되면 좋겠어라는 마음. 이 무조건적 축복의 에너지가 우주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축복하는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긍정적 에너지가 사람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기회가 생기고 돈이 흐릅니다. 재물복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사람과 함께 옵니다. 마지막 6번째 아침의 말은 오늘 최선을 다한다입니다. 앞에 5가지 말이 마음가짐이었다면 이 말은 행동으로 옮기는 다짐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재물복은 생각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이 될 때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언젠가 큰일을 해야지, 기회가 오면 그때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 기회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큰 일이 맡겨집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내일 최선을 다할 수 없습니다. 공자는 113성오신 하루에 3번 자신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정직했는가? 성실했는가? 이런 반성이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성장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옵니다. 기회를 잡는 사람에게 재물이 옵니다. 현대 뇌과학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뇌는 신경가소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행동이 뇌의 구조를 바꿉니다. 매일 최선을 다하면 뇌는 최선을 다하는 것을 기본 설정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이상 힘들지 않고 자연스러워집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일관성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매일 꾸준히 최선을 다합니다. 워렌 버핏은 60년 넘게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공부합니다. 빌 게이츠는 매일 밤 1시간씩 독서 시간을 가집니다. 이런 일관성이 복리처럼 쌓여서 엄청난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완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가? 라는 질문에 당당히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한국의 장인 정신을 보세요. 김치를 담그든 옷을 만들든 도자기를 빚든 그들은 매일 최선을 다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칭찬받지 못해도 자신의 일에 혼을 담습니다. 그 정성이 명품을 만들고 명품이 가치를 만들고 가치가 재물을 부릅니다. 현대 사회는 빠른 성공을 원합니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주식으로 대박 나거나 하루아침에 유명해지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진정한 재물복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최선이 쌓여서 어느 날 임계점을 넘으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대나무가 5년간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다가 6주 만에 15m 자라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이렇게 다짐하세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한다. 크든 작든 중요하든 사소하든 내 손을 거쳐 가는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한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저녁에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100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70점이라도 정말 최선이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 다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쌓이는 최선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당신은 상상도 못했던 곳에 서 있을 것입니다. 재물복은 요행이 아닙니다. 매일의 최선이 만드는 필연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세요. 그것이 내일의 재물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우리는 6가지 아침의 말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나는 풍요롭다. 좋은 일이 찾아온다. 나눌수록 채워진다. 모두가 잘 되길 오늘 최선을 다한다. 단순해 보이는 이 6문장 속에 재물복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에너지이고 창조의 힘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하고 불교는 일체유심조라고 하며 현대 과학은 말이 뇌를 바꾼다고 합니다. 모두 같은 진리를 다른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당신이 아침마다 하는 말이 당신의 하루를 만들고 하루가 모여 인생을 만듭니다. 가난을 말하면 가난이 오고 풍요를 말하면 풍요가 옵니다. 불평을 말하면 더 불평할 일이 생기고 감사를 말하면 더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이것은 신비가 아니라 우주의 법칙입니다. 21일만 실천해 보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6가지를 말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민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3주 후 당신의 아침이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재물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입술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말로 당신의 풍요로운 미래를 창조하세요. 우주는 당신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백세빛나와 함께 오늘도 풍요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